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여러분. Welcome back to 영어 참 쉽죠잉. This is English.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영어 참 쉽죠잉. 우리가 최고의 영문법 정리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동사와 수식어구를 비교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where your dream begins. 여기가 이제입니다. where, 곳입니다. Your dream, 여러분들의 꿈이 begins, 시작되는 곳입니다. Here you go. 네. 오늘의 컨텐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으로 확인하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네. 문장의 구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식 어구에 속지 마라 그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수식 어구는 동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수식어구는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장에서. 네, 여기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영어의 어떤 수식어구는 뭐가 있느냐? 네,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용사. 네. 두 번째는 분사가 있죠. 네,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사에서 분사는 현재 분사, 여러분들 ing를 붙인 거죠. 네, ing. 그 다음 과거 분사죠. 네, 과거 분사는 ed가 붙은 거죠. 우리가 past participle에서 우리가 pp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과거 분사. 근데 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요 ing하고 ed가 붙은 거죠. 이것은 절대로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사적인 어떤 성격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 문장에서 얘가 단독으로 동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수식어구는 부정사구가 있죠. 특히 투부정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 투부정사의 어떤 형용사적 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이 투부정사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지만 명사적인 용법도 있고 부사적인 용법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수식어구, 특히 어떤 주어 자리에 온 명사를 수식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어떤 형용사적인 어떤 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번째 수식어구는 어떤 전치사구죠. 우리가 이제 전명구라고 하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전명구가 형용사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는 특히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사절이죠. 이 관계사절도 대표적인 어떤 형용사절이 됩니다. 네, 형용사절이 되는데요. 이 관계사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 대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죠. 특히 이런 어떤 관계사절이 앞에 나온 주어인 명사를 꾸밀 때는 수일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네, 아까 전치사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실전 문제 8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Let's move on.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문장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문장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네. 모든 문장에는 어떤 주어와 동사가 있죠. 그런데 이 동사와 비슷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 수식어구라고 하는데요. 이 수식어구는 동사의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사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 수식어구는 뭐가 될 수는 없다? 동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장에서.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동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수식어구는 동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수일치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문장 구조라는 것은 주어와 어떤 동사가 있고요. 요 중간에 이제 이 수식 어구가 이제 앞에 나온 이 주어를 꾸며준 어떤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요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뭐를 유의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 수식어구로 인해서 지금 주어와 동사의 간격이 지금 가깝습니까? 뭡니까? 멀어져 있죠. 벌어져 있죠. 그럴 때 수일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수일치라는 것은 이 동사의 수를 단수 동사를 쓸 거냐, 복수 동사를 쓸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여러분들 뭘 찾으면 됩니까? 이 주어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 주어가 어떤 단수 동사일 때는 단수 주어일 때는 단수 동사. 그렇죠? 복수 동사일 때는 복수 주어일 때는 복수 동사를 쓰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어랑 동사의 간격이 이 수식 어구에 의해서 벌어져 있을 때 이 동사의 수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수식 어구가 꾸며주는 이 문장의 주어를 찾아서 단수이면 단수동사, 복수이면 복수동사.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어를 수식해주는 그럼 단어 있죠. 또는 이 어구, 이 구 또는 어떤 절을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사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동사는 요놈이 동사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꾸며주는 어떤 부분에 나와 있는 어떤 동사같이 생긴 얘를 동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수식어구는 특히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요. 특히 이 현재 분사 ing, 네, 과거분사 ed, 분사죠. 네, 이 분사는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 분사는 꾸며주는 어떤 수식어의 어떤 역할만 할 뿐이지 절대로 그 문장에서 단독으로 동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분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저한테 배우셨지만 준동사죠. 네, 준동사라는 것은 뭐예요? 동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장에서 그 얘기죠. 그냥 수식만 해주는 거죠. 거기서 만족해야 됩니다. 이 준동사는 거기가 끝입니다. 역할이. 따라서 네, 그래서 여기 중요하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이 수식어구, 특히 이 분사 같은 이 준동사, 이 수식어구가 있어도 뒤에 동사가 따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식어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장에 뭐 비슷한 얘기지만요. 문장에 이미 동사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수식 어구로 처리해야 되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딱 보셨더니 지금 여기서 이게 이제 꾸며주는 어떤 이게 수식 어구가 있고요. 잘 보세요. 이제 수식 어구가 이제 뭐예요? 얘를 꾸며주고요. 뒤에를 딱 봤더니 여기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미 이 문장의 주어는 얘고 얘에 걸리는 동사는 얘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은 수식어구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동사가 되면 돼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준동사인 현재 분사나 또는 뭐예요? 과거 분사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뒤에 동사가 딱 도사리고 있어요. 동사가 딱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이 동사에서 나온 애들은 반드시 수식하는 역할로 바꿔줘야 됩니다. 즉 어떤
분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수식을 하는, 수식에 충실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현재 분사 ing나 과거 분사 ed로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엄청나게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영어의 수식어구 5개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형용사죠. 네, 형용사라는 것은 어떤 주어 역할을 하는 어떤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고요,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품사가 되겠습니다. 명사 앞에서 꾸미는 경우, 뒤에서 꾸미는 경우. The hard question made me embarrassed. The hard question made me embarrassed. 네,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가 주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question이 명사로 어떤 질문이죠. 근데 어떤 질문이에요? 어려웠던 질문이죠. 어려운. 이게 형용사죠. 앞에서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 어려운 질문이 만들었다. 이게 동사죠. 나를. 그러면 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목적 보어네요. 네, 이거는 5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네,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거죠. 그 어려운 문제가 만들었다.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네, 여기서 hard라는 형용사가 주어 자리에 온 이 명사 question을 앞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꾸미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The question hard for him to solve was mind-blowing. 네, 그럼 여기서 보면 The question, 여기까지가 주어죠. 네, 그리고 지금 명사가 주어 자리에 question 왔습니다. 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끊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was가 동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주어에 걸린 동사는 was고, 여기 이제 보어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구조죠. 꾸며주는 거죠. 네, 어려웠던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죠. 네, for him to solve야. 뭐 하기에? 풀기에. 그건 누가 풀기에? 그죠? 힘.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이 동사, 투부정사의 어떤 동사, 이 solve의 의미상의 주어죠. 즉, 그가 풀기에 어려웠던 그 문제는 였다. 마인드 블로잉은 뭐예요? 되게 아주 뭐예요? 충격적인 뭐 그런 뜻이죠. 네. shocking. 네.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뜻이죠. 네,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죠. 그가 뭐하게 풀기 어려웠던 그 질문은 아주 충격적이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주어고 이 hard란 형용사가 지금 뒤에서 꾸미고 있죠. 근데 오늘 위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네. 위에서는 요 hard라는 어떤 형용사가 앞에서 꾸미고 여기서는 뒤에서 꾸미죠. 똑같은 명사를. 네. 그 차이는 뭡니까? 네.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hard라는 형용사가 단독으로 꾸밀 때는 앞에서 꾸미는데 여기서는 지금 hard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딸린 식구가 있죠. 네. 뒤에 지금 hard에서 끊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좀 딸려 있잖아요. 네, 어려운데 어떻게 어려운 거예요? 그가 풀기에 어려운 거죠. 그리고 딸린 식구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식어구가 길어진 거죠. 그럴 때는 똑같은 형용사지만 뒤에서 꾸미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딸린 식구가 있다 그거죠. 네. 네. 딸린 식구들이 있을 때는 뒤에서 꾸민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품사, 형용사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Let's move on. 네. 이제 지금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두 번째 수식어구인데 분사죠. 요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 단골 손님입니다. 네. 그래서 분사는 준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독으로. 없는 거죠.
그죠? 동사적인 어떤 성질은 있지만 그 문장에서 공식적으로 동사의 자리에 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분사는 준동사로서 주어 역할을 하는 어떤 명사를 아까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뒤에서 꾸며주는 대표적인 어떤 그 형용사죠, 분사가. 그래서 절대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장에서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분사가 있죠. 현재 분사는 ing죠. 이거는 언제 쓰느냐?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일 때, 네. 또 뭐뭐 하고 있다, 진행일 때 쓰는 거죠. 그다음 과거 분사는 여러분들 ed가 붙는 거죠. 우리가 pp라고 하죠. 이것은 주어가 어떤 행위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객체가 되고 당하는 거죠. 이 수동이라는 것은. 네. 당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어떤 행위를 끝냈다는 어떤 완료 시제, 어떤 완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과거분사를 쓰는데, 문제는 이 현재분사 ing나 이 과거분사 ed는 동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 문장에서 네, 수식해주는 역할에서 끝납니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분사부터. The birds chirping in the trees made him happy. The birds chirping in the trees made him happy. 그러면 그 새들인데 지적이고 있는 새들이죠. 꾸며주는 거죠. 얘는 동사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어디까지 꾸며줍니까? 네, 지적이고 있습니다. In the trees. 그 나무 안에서, 즉 나무에서 지적이고 있는 그 새들은, 이게 동사죠. 네, 만들었다.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 기쁘게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무 속에도 지적이고 있었던 어떤 새들이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chirping이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죠. mad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chirping을 뭐라고 해요? 어떤 주어인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수식어구죠. 네. 어떤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어떤 수식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 동사 앞에까지. 여기까지는 수식어구죠. 네. 꾸며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얘는 동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chirping은 여기 made가 동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The windows destroyed by the strong winds overnight need to be replaced in no time for safety. The windows. 네. 여기서 끊어야죠, 여러분들. 네. 끊으시고, 그 창문들인데, 네. 창문들이죠. 그 여기서 이 destroyed가 동사일까요? 동사가 아닐까요? 동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need가 이게 동사죠. 이게 동사죠. 네, made가 동사였던 것처럼 그럼 이 동사 앞에까지는 다 이 앞에 나온 어떤 이 윈도우즈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분사 구조. 여기서는 지금 과거 분사가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창문들은 파괴된 창문들이죠. 뭐에 의해서? 강풍에 의해서 스트롱 윈즈예요. 밤 사이에 강풍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그 창문들은 뭐 할 필요가 있다? 교체되어야 한다. 그거죠. 교체될 필요가 있다. In no time 뭐예요? 즉시 그런 뜻이죠. 뭐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그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destroy부터 어디까지예요? 이 동사 앞에 여기 overnight까지는 뭐예요? 이 주어 자리에 온 명사 windows를 꾸며준 어떤 수식어구죠. 분사구죠. 그래서 이 destroyed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다. 그죠? destroy는 여기에 destroyed는 동사가 아니다. 속지
마라 그거죠. 네, 뒤에 동사 need가 있습니다. chirping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 어디 있다? made가 동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let's move on. 네, 세 번째입니다. 수식어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가 있죠. 이 부정사구죠. 네, 부정사구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주어 역할하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죠. 네, 대표적인 어떤 형용사 역할하는 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 When it comes to studying English, the first thing for beginners to do is to live with it. When it comes to studying English, the first thing for beginners to do is to live with it. 네. When it comes to도 엄청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여기 이제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ing 동명사 온다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뭐뭇에 대해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When it comes to 뭐뭇에 대해 말하자면 그런 뜻이 되겠죠. When it comes to 공부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말하자면 즉 영어 학습에 대해서 말하자면 the first thing for beginners to do 그럼 이게 주어죠. 그러면 이게 동사기 때문에 요 앞에까지가 지금 이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형용사 구가 되죠. 첫 번째 것이죠. 첫 번째 일. to do 할 이게 부정사구잖아요. 이게 부정사구죠. 네. 그래서 여기서 to도는 해야 하는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첫 번째 일이죠. 해야 하는. 그런데 여기 for 다음에 beginners가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네, 이게 주어죠. 첫 번째 일은 is입니다. to live 사는 것이다 그거죠. 이게 보어가 되겠네요. 명사적 용법이네요. 그 영어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첫 번째 일이죠. 꾸며줍니다. 해야 할 누가? 초보자들이 영어를 배우는 초보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다. 사는 것이다. 영어와 함께 살아야 한다. 즉 일상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노출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투부정사 구가 지금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 동사 여기까지는 지금 이 부정사구가 지금 형용사적 역할로 지금 명사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 thing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 is가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동사 앞에까지가 수식어구다. 부정사구의 어떤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네, let's move on. 네 번째는 우리가 영어의 수식어구 네 번째는 전치사구죠. 전명구라고 하는데요. 뭐 남자 이름 같아요. 명구씨 결혼해요. 저하고. 저 명구씨 좋아해요. 성이 전씨입니다. 전명구. 네. 네. 그래서 전치사구는 어떤 주어 역할하는 명사를 역시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아까 부정사구처럼 네. 뒤에서 꾸며주는 대표적인 형용사입니다. 이거. 명사 뒤에서 꾸밉니다. The pens on the desk are those I bought myself for the first time. 네, the pens. 잘 보세요. 이게 주어잖아요. 이게 전치사 플러스 지금 데스크 명사죠. 전명구죠. 여기서 딱 대문 닫아야 됩니다. 꾸며주는 거죠. 어디 위에 있는? 저 책상 위에 있는 저 펜들은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those는 여기서 뭐예요? 이게 이제 보어인데 여기서는 앞에 나온 이 복수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the pens를 가리킵니다. 이 those는 those라는 것은 이것도 중요한데요.
the pens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 어떤 복수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 거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어떤 복수명사의 반복을 피한다. 그거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 어떤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네. The pens on the desk. 그러니까 저 책상 위에 있는 저 펜들은 are those 펜들이다. 그거죠. 어떤 펜들이요? 내가 산 펜들이다. 그거죠. 직접 myself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아, 엄마, 저 책상 위에 있는 펜들 있잖아. 내가 알바에서 직접 내가 처음으로 산 펜들이야. 엄마가 준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직접 샀어. 뭐 그런 의미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정리를 하면 지금 더 펜즈가 주어고요. 지금 이 전면구죠. on부터 어디까지? 이 동사 앞에. 이게 동사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 동사 앞에까지가 지금 전면구로 이 주어를 꾸며주는 어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책상 위에 있는 저 펜들은 펜들이다. 내가 직접 산 펜들이다. 처음으로. 네, 그런 뜻이죠. 물론 이 앞에는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 네, which, 그 다음에 are. 이게 생략됐다고 보실 수 있죠. 또는 뭐 that, are. 이게 생략이 된 거죠.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 그죠?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뭐예요? 비동사가 생략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면구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Let's continue.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영어의 수식어고 관계사절입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어 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관계사는 여러분들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 즉 선행사죠. 이것을 뒤에서 꾸며주는 어떤 대표적인 형용사절입니다. 네. 그래서 관계사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네. The electric cars which are manufactured by the company are selling like hotcakes these days. 보시면 지금 the electric cars 전기차들 이게 주어죠. 그럼 이 관계대명사 요 위치부터 어디까지 꾸며줍니까? 명사를 네 are가 동사죠. 그럼 이 동사 앞에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전기차들인데 이 전기차들은 are manufactured. 우리가 manufacture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제조하다, 만들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produce나 뭐가 돼요, 여러분들? make가 되는 거죠. 네, produce나 mak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차들인데 생산되어지는, 제조되는 뭐에 의해서? 그 회사에 의해서. 즉 그 회사가 생산하는, 제조하는 그 전기차들은 are selling, 팔리고 있다 그거죠. like 뭐뭐처럼, 그죠. 마치 뭐처럼 팔리고 있습니까? 뜨거운 케이크처럼, 즉 불티나게 팔린다 그거죠. 여기서 like hotcakes는 불티나게라는 어떤 관용구가 되겠죠. 불티나게. 네. 요즘 these days 맞죠? 그래서 여기 위치부터 이 컴퍼니까지, 동사 앞에 이 컴퍼니까지가 지금 이 관계대명사절로 앞에 나온 어떤 주어 자리에 온 명사 cars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The old cathedral where they had a marriage last year is getting more and more popular among foreign tourists. 보죠. The old cathedral, 그렇죠? 그러면 그 오래된 성당이지. 이게 주어죠. 그럼 이거 where는 관계부사죠. 어디까지 꾸며줍니까? 지금 여기에 이 관계부사절이 is가 동사죠. 그럼 이 앞에까지가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래된 성당인데 어떤 성당이에요? where? 거기가 어디냐면 그 사람들이 had a marriage, 결혼을 했죠. 작년에, last year. 그들이 작년에 결혼했던 그 낡은 성당은 is getting, 뭐가 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more and more, 점점 더 more and more,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더, 그죠?
점점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다 그거죠. popular among 뭐뭐 중에서 그거죠. 누구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점점 더 아주 핫해지고 있다. 인기가 있어지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the old cathedral 이 명사인 어떤 주어를 where부터 동사 앞에 last year까지 꾸며주는 어떤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Are you following me well so far? I hope so. Okay. I would like you to. I would be happy if you paid attention to what I'm explaining to you.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를 풀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문장에서 어법상 알맞은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 이 영상을 공부하실 때는 여기서 멈추시고요. 이 8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풀어보신 다음에 제가 어떤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채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먼저 맛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맛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맛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장에서 어법상 알맞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왜 문장에 한 말을 썼냐면 우리 보통 영어의 문장이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와 이제 동사가 있죠. 네, 동사가 있고 지금 오늘 배우시는 거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뭐가 온다? 수식어구가 온다는 거죠. 수식어.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식어는 동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꾸며주는 어떤 역할에서 끝나는 거죠. 주어를. 네, 동사는 여기 있다는 거죠. 네, 요 문장 구조. 이거를 잘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에 걸리는 동사는 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요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수식어에 속지 말자는 게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The hard question made making me embarrassed. 네.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가 이게 주어죠. 그러면 이 주어고 지금 embarrassed는 이거는 동사가 아니죠, 지금. 만약에 얘가 동사가 되려면 얘가 당황시키다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죠. 얘는 하여튼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돼요? 이 문장에서. 그렇죠. 이 주어에 걸리는 동사가 돼야 되는 자리죠. 그럼 made와 making 중에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뭐죠? 뭡니까? 그렇죠. 네. made가 동사가 돼야겠죠. 정답은 made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making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그냥 이거는 현재 분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현재 분사는 물론 동사에서 오긴 왔지만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 question에 걸리는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made가 맞습니다. 그렇죠? 해석하겠습니다. The hard question, 그 어려운 문제는 만들었다.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거죠. 이건 오형식 문장이네요. 네, 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The question hard for him to solve was mind-blowing. 네.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죠. 이게 주어고요. for him to solve. 네. 이 지금 투부정사가 지금 그죠? 뒤에서 지금 이 명사를 이 명사 question을 꾸며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근데 여기 for 다음에 힘은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죠.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가 풀기에 어려웠던 그 문제는 그러면 이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The question이 주어고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지금 이 투부정사구가 지금 뭐예요? 그죠? 이 투부정사구가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가 풀기에 어려웠던 문제죠. 네. 그럼 여기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돼요? 동사 자리가 되겠죠? 네. 그럼 이건 수일치 문제가 되겠네. The question이 주어니까 지금 was는 단수일 때 쓰는 거고요. 단수 주어일 때. were는 주어가 복수 주어일 때 쓰는 거죠. 복수 주어일 때. 그럼 주어가 단수의 복수예요. The question. 단수 주어죠. 그 정답은 뭐가 됩니까? was가 됩니다. 그렇죠? mind blowing은 충격적이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the question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에요? 어려웠던 질문이에요. 뭐하기? 그가 풀기에 어려웠던 그 질문은 되게 아주 충격적이었다, 놀라웠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수일치 문제네. 이거는 주어가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 was가 필요한 거죠. 네. 여기서 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왜? 이 hard란 어떤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부사적 용법이죠. 네, 그래서 그가 풀기에 어려웠던 그 문제는 되게 충격적이었다 그런 뜻이죠. 네, let's go the question number 3. The birds chirping the trees making me happy. 이건 이렇게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made와 making의 차이는 물론 이제 이게 과거분사 뭐 현재 분사로 이렇게 분사의 어떤 구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 made와 making 중에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made죠. 얘는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즉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자리가 동사 자리냐 동사 자리가 아니냐 그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 새들인데 어떤 새들이에요? 지저귀고 있는 새들이죠. 어디서? 그 나무 속에서 나무 안에서 나무 속에서 지저귀고 있는 그 새들은 그럼 이게 주어인데 지금 문제는 이 chirping은 뭐예요? 동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것 뿐이죠. 네. 그럼 여긴 뭐가 돼야 돼요? 동사 자리가 돼야 되죠. 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made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들이 어떤 새들이에요? 꾸며주네요. 이 동사 앞에까지 여기까지. 네, 어떤 새들이에요? 지저귀고 있는 새들이죠. 나무 안에서 지저귀고 있는 새들이 만들었다. 나를 기쁘게 해줬다. 기분을 좋게 했다. 역시 이것도 오형식의 어떤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windows were broken by the strong winds need to be replaced for safety. 네, 엄청 중요한 문제죠. 보면 일단 차이는 일단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과거분사죠. broken. 그 얘는 뭐예요? were broken이니까 여기는 지금 동사죠. 즉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동사가 와야 되느냐, 동사 자리냐, 동사 자리가 아니냐 그거죠. 그러면 더 윈도우즈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창문들이고 만약에 여기 뒤에서 동사가 따로 있으면 브로큰이 맞는 거죠. 근데 동사가 없으면 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브로큰이 맞습니다. 근데 뒤에를 봤더니 여기 동사가 있네요. 그러면 얘들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돼요? 동사가 될 수가 없죠. 여기 동사가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need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동사가 나오면 안 되죠. 물론 접속사가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접속사가 이 동사랑 동사를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접속사도 없는 상황에서 동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준동사로 해서 꾸며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브로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네. 여기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준동사로 처리해서 수식어구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분사로. 그러니까 그 창문들인데 파손됐던 깨진 창문들이죠. 강풍에 의해서 깨진 창문들은 뭐 할 필요가 있다? be replaced. 교체될 필요가 있다. 안전을 위해서 교체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네. 아주 중요한 문제는 4번.
네,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English, the first thing for beginners to do is to live with it. 네, 보겠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말하자면 the first thing이 주어죠. 그 다음에 for beginners. 여기 for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죠. beginners가.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to do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지금 부정사 구가 꾸며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to 부정사 이 구가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어인 명사 띵을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인데 초보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게 주어니까 지금 여기에 맞는 동사를 고르면 되겠죠. 수일치 문제네요. The first thing이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 is가 맞는 거죠. 초보자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것은 to live, 사는 것이다. 영어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죠? 실생활에서 영어랑 많이 부딪혀야 된다. 그거죠. 이것은 수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6번 가겠습니다. Pens on the desk each are that those I bought myself for the first time. 펜들인데 책상 위에 있는 펜들. 이거 전면구가 꾸며주네요. 주어를. 네. 그러면 지금 얘가 주어니까 지금 여긴 동사 자리잖아요.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are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책상 위에 있는 저 펜들은 그럼 여기서 이 that은 the 플러스 단수 명사를 받는 거고요. 이 those는 the 플러스 복수 명사를 받는 건데요. 근데 좀 앞에 봤더니 the 플러스 복수 명사죠. 네, 그래서 답은 뭐예요? those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펜들 책상 위에 있는 저 펜들은 이다. 펜들이다. 내가 뭐예요? bought. 산 펜들이다. 직접 myself. 처음으로. 그쵸? 저 책상 위에 있는 펜들은 펜들이다. 내가 직접 처음으로 직접 산 펜들이다. 그런 뜻이죠. 네, 요 that과 those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7번입니다. The electric cars which each are produced by the company selling like hotcakes recently. 나왔죠. 전기차들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계대명사 요 위치가 지금 꾸며주고 있죠. 어디까지? 네. 꾸며주는 거죠. 어디까지 꾸며줍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꾸며주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동사 자리네요. 일단 답이 뭡니까? 지금 동사 자리니까 이 현재분사 ing는 동사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정답은 sell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단수 동사 are는 복수 동사죠. 이건 수일치 문제네요. 그럼 얘는 동사고 얘 주어는 which 관계대명사가 주어죠. 근데 이 관계대명사는 뭐를 받습니까? 선행사 cars를 받는 거죠. 이 cars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are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해석은 그 전기차들입니다. 생산되는 그 회사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 전기차들은 팔린다. 뭐처럼 hotcakes, like hotcakes.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 최근에 잘 팔린다. 그런 뜻이죠. 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The cathedral where they got married becoming popular among foreign tourists. 네, 이것도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보면 여기서 일단은 차이는 얘는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지금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즉 이 자리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별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사 자리냐 아니냐. 그러면 그 성당이죠. 그러면 이 where가 관계부사절이니까 꾸며주는 거죠. 네, 어디까지 꾸며줍니까? 지금 보니까 그 성당은 어디냐면 그들이 got married. 결혼했죠? 여기까지 꾸며주는 거네요. 그죠? 네. 그 성당인데 그들이 결혼한 그 성당은 여긴 동사 자리죠. 그죠? 여긴 동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 정답은 became이 되겠죠. 그들이 결혼했던 그 성당은 became 되었다. popular 아주 인기가 있게 되었다. 누구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서 아주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인기가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오늘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thanks a million. 이지 잉글리시였습니다, 여러분들. I would be happy if you studied again today's lesson. 네,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습만이 살 길이다. 네, 이지 잉글리시였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See you.